시부모님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친정부모님보다 시부모님을 더 좋아했었어요. 이유는 친정부모님은 매우 엄하시고 자상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그와 달리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로 친딸처럼 여겨주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이었죠.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을까. 있었던 재산은 모두 없애버린 것은 물론이었고 시모가 건강했을 때는 주방에 출입하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던 분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옆에 있던 배우자가 사라졌다는 슬픔에 시모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결국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였죠. 시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큰동서가 자신이 시모를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이럴 땐 집안의 큰 며느리인 내가 나서야지. 어차피 동서는 집도 서울이니까 어머님 돌보기 힘들잖아?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어쩌겠어. 그렇다고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럴 때 챙겨줘야 나중에 후회는 안 할 거 아냐. 저도 어머님 못 돌봐드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형님이 어머님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지원해드릴게요. 그거야 당연한 거지. 돈은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선뜻 시모를 돌봐주겠다는 큰동서의 말에 저는 금전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맞벌이다 보니까 마음만 도와주고 싶지 정작 움직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매달 80만 원씩 큰동서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만 갔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기운이 있었을 때는 통화도 하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진 거였죠. 이러다가 시모가 시부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몸이 아파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모는 저를 반겨주지 않았을 뿐더러 볼 때마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단 많이 슬펐죠. 오죽 힘들면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게 되었어요. 괜히 제가 가봐야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큰동서는 치료 방식을 바꿔야겠다며 저한테 돈을 더 달라고 했어요. 큰 병원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봐.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이 좋아지지 않잖아. 그러게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형님도 많이 힘드시죠? 내가 힘든 거야. 참으면 끝나는 건데 뭘. 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좋은 치료법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돈 좀 더 줄 수 있어? 그런 거야 당연히 드려야죠. 저보다 형님이 더 고생하시는데요. 고생은 무슨, 동서는 땅 파서 돈 주나? 동서도 다 고생해서 나한테 주는 거지. 그나저나 준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줘야 할 것 같아. 치료도 치료지만 어머님 마음부터 치료해야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래야 할 것 같거든. 걱정 마세요. 얼마가 되든 어머님이 좋게 된다면 제가 드릴게요. 고마워. 그러면 이번 달에는 200 정도 보내줄 수 있나? 네, 보내드릴게요. 필요하면 제 월급도 다 드릴 테니까 형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마워, 동서.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는 원래 튼튼해서 아플 일 없어. 그럼 돈 기다리고 있을게. 네, 알겠어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때부터 150에서 200씩 꾸준히 큰동서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더 쓴다고 해도 시모가 더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래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저보다 큰동서가 더 고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을 하러 갔었던 날이었어요. 지역이 조금만 더 가면 시댁과 근처인 곳이라 시댁을 들릴까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시모가 아프다 보니까 나중에 찾아뵙는 걸로 하려고 했었는데 큰동서가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던 거였죠. 차라리 잘됐다 싶어서 큰동서한테 직접 찾아뵙고 돈을 드린다고 했어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찾아가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는지 시모는 이미 잠든 상태였는데 시간이 은행 점검 시간일 것 같아서 미리 돈 뽑아왔어요. 현금으로 드려도 괜찮죠? 그럼 나야 상관없지. 그나저나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번보다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동서도 봐서 알잖아.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시겠어? 그렇죠. 아무튼 형님이 고생이시네요. 나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아.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때문에 깨셨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자다 깨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만약 그렇다면 치매에 관련된 치료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큰동서는 치매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시모가 저한테 이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당장 검사를 받아보자고 한 거였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큰동서한테 검사를 받아보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야 검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검사 결과는 치매가 아니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내가 주는 돈이 있는데도 시댁에는 먹을 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 시모는 한 번씩 볼 때마다 살이 쭉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건 큰동서의 고생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큰동서한테는 말하지 않은 채 몰래 시댁에 방문했더니 시모하고 가깝게 지내던 아줌마가 보였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죠.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아, 김씨네 며느리 아녀? 근데 너가 여긴 웬일이여? 다 죽어가니까 재산 뜯어먹으려고 왔어?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 앞에서 연기하지 마. 내가 너에 대해서는 다 듣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라서 그래요. 재산 이야기는 뭐고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또 뭐예요? 어머님이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내 앞에서 쇼하지 말라고. 김씨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며느리이니 너가 모르는 척하면 내가 속아줄 것 같아? 어머님이 암이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너한테 잘해준 거 나도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라고 남보다 못하게 굴어. 아, 날벼락 같은 소식에 남편과 다시 찾아와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게 다 큰동서와 아주버님의 작품이었더라고요. 시모 치료하라고 준 돈은 조금만 남겨놓고 모두 다 빼돌린 것은 물론이었고 시골집에 시골 땅이 조금 있는 것도 모두 다 큰 집에서 받아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였죠. 황당했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큰 병에 걸린 시모를 저렇게 이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돈이야 그렇다 쳐도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시모가 제 명에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저희에 대한 원망만 가득할 것 같아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큰동서가 절 보고 당황하더라고요.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깜짝 놀랐잖아. 저한테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으세요? 내가 뭘. 그동안 형님만 믿고 어머님을 맡긴 거였는데 형님이 어떻게 저하고 어머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병간호 내가 다 보고 있잖아. 어머님이 암이라는 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여길 또 왜 기어들어왔어?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말 못 들었어? 어머님, 형님이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저 지금까지 어머님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님은 그냥 들어가 계세요. 동서는 제가 당장 쫓아낼게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드리라고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요. 여기 입출금 내역서 뽑아왔으니까 어머님이 확인해 보세요. 뭐?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시라니깐요. 형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님도 아실 건 다 아셔야죠. 그리고 치료는 왜 제대로 못 받게 하세요? 이러는 거 전부 다 범죄인 거 몰라요? 첫째야, 이게 무슨 얘기야? 너가 나한테는 둘째가 귀찮아서 안 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요, 어머님. 빨리 얘기 안 해. 큰동서가 아무 말 안 하길래 그동안 제가 알아낸 정보를 모두 다 말해드렸어요. 그러자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모가 주저앉긴 했지만 분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전과 다르게 시모 얼굴은 생기가 돋아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달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주버님도 시댁에 찾아오고 나서야 큰집이 왜 돈 욕심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팔아봐야 얼마 안 하는 땅들이었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했나 봐요. 현재 시세보다 더 쳐준다는 이야기에 그만 혹해버리고 이딴 짓을 벌이게 된 거였죠. 뭐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딴 짓을 벌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시모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시모는 아주버님과 큰동서를 내쫓아 버렸거든요. 미안하다. 나는 너가 정말로 나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는 저희하고 같이 올라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그래요. 이 나이에 무슨 치료야?
갈 때 되면 다 가는 거지. 그러니 괜한 돈 쓸 필요 없어.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섭섭해요. 저희 집 다 팔아서라도 어머님 꼭 고쳐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저희하고 오래오래 사실 생각만 하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니에요. 제 진심이니까. 어머님도 이제 예전처럼 건강해지셔야죠. 어머님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버님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렸는지 다행히도 시모는 저희와 함께 올라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치료만 잘 받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에 안도가 되긴 했지만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바로 큰 집을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였는데 우선적으로 시모를 설득해서 같이 사는 방향으로 돌려놓게 되면서 시골집과 시골 땅은 모두 다 처분하는 쪽으로 하였고 남편이 아주버님 먹고 살라고 해줬던 가게가 있었는데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종료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안해서 숨고 싶었는지 연락도 없었던 큰동서가 아무리 화나도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연락이 온 거였죠.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동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야 뭐야? 가게를 뺄 거였으면 최소한 우리한테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제가 그동안 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거 줘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러면 보내주세요. 뭐? 얼마 안 된다면서요? 그럼 보내주라고요. 돈 보내주면 가게는 돌려줄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뭘 챙기고 싶으세요? 내가 어머님한테 몹쓸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동서가 나한테 이럴 필요는 없잖아. 어머님이 다 뺏으라는데요? 어? 참고로 얘기하는데요. 그 시골 땅 다 팔아서 어머님 드렸더니 그걸로 치료도 하시고 저희 생활비로 주신다네요. 그러니 형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앞으로 어머님이 연락 안 하셔도 된대요. 자신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 알았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면서 잘 살라고 하시네요. 동서! 남편도 아주버님하고 연 끊는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남처럼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러니 제가 보내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잘 해결해보세요. 동서까지 이러지 마.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나도 할 말이 없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딨어. 많이 먹으려고 했으면 많이 토해낼 생각도 하셨어야죠. 저는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으니까 이만 차단할게요. 제발 어머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부탁할게. 그딴 마음에도 없는 말 제 선에서 끊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동서. 이날 이후로도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큰 집이 거지가 됐던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모도 완전히 질려버렸는지 아주버님이 자식인데도 큰 집 이야기가 나오면 아주 치를 떠셨죠. 현재는 시모도 건강하게 잘 지내서 예전처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큰 집은 남편 친구한테 간간히 소식은 들려오긴 하는데 매번 들을 때마다 일용직 나가서 겨우겨우 먹고 산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네요.